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내 생애 대통령은 처음이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외람이들을 향해 질문을 던졌던 윤석열 대통령. 겸손은 고사하고 모르는 게 자랑이자 벼슬인 그가 그래서 모른다 어쩔래라는 배짱으로 취임 후 48일을 그렇게 국정 운영을 해왔는데요. 이런 그의 모습에 그나마 조금 높았던 긍정 지지율도 부정 지지율이 앞서는 크로스오버가 벌어지며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첫 외교 무대라고 잡은 게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나토 정상회의를 덜컥 잡아놓고 무대뽀로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마찬가지로 그의 인생의 대통령으로서 첫 외교 무대인 거죠. 첫 외교 무대의 전무한 경험, 얼마나 공부할 것도 준비할 것도 많았을까요? 그래도 국제망신은 당하지 말아야 할 텐데요. 싫든 좋든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까? 하지만 윤 대통령은 보기 좋게 전 국민을 향해 또다시 막장 행보를 보여주며 외교가 관광인지 아니면 견학인지 모를 황당한 작태를 선보였는데요. 이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게 이제는 진심 부끄럽습니다. 저는 첫 다자외교 정상회담이 좀 군사 동맹과 관련된 회담이라는 게 좀 유감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이치나 외교 문제에서 굉장히 민감한 나라 아닙니까? 벌써 중국이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 지금 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첫 애교는 경제와 관련된 애교에 좀 집중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좀 아쉬움은 드는데 일단은 가셨으니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사실 걱정이 됩니다. 왜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사실 말실수란 말실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신 상황인데 오늘도 보니까 처음 도착하시자마자 하신 말씀 중에 유럽 비행기 안에서 뭐 하셨냐? 그러니까 유럽 축구 보셨다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첫 이렇게 나가시면서 많은 긴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람 하나하나 익히는 것도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지금 저희도 애교로 나가다 보면은 누구를 만날지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과 또 무슨 얘기를 나눌지 이런 거 준비하기에도 벅찬 시간입니다. 그런데 벌써 유럽 축구 보셨다 그러니까 걱정스럽습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한 윤 대통령에 대해 벌써부터 사실 걱정이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백 의원은 28일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첫 다자외교, 정상회담이 군사동맹과 관련된 회담이라는 게 좀 유감스럽다며 벌써 중국이 반발하는 부분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는데요. 이어 경제위기 상황에서 첫 외교는 경제와 관련된 외교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든다면서도 일단 가셨으니까 잘하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사실 말실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며 오늘도 처음 도착하시자마자 비행기 안에서 뭐 했냐고 하니까 유로 축구 봤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말했다며 긴 시간이긴 하지만 외교로 나가다 보면 누구를 만날지 인적 사항과 무슨 얘기를 나눌지 준비하기에도 벅찬 시간이라며 그런데 유럽 축구를 보셨다고 하니까 걱정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첫 외교 무대를 위해 준비하기도 모자랄 시간에 한가롭게 유럽 축구를 시청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 지도자의 말일까요? 수준 자체가 참담하기 그지없는데요. 정말 놀려고 대통령이 된 걸까요? 하기사 자신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출마한 대통령 선거에서 덜컥 당선이 된 대통령이다 보니 그 수준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죠. 대통령 전용기에서 축구를 시청했다고요? 헛웃음만 나옵니다. 근데 15시간이에요, 비행시간이. 그래서 거기 인터뷰하는 거 보면 자료 보느라고 쉬지를 못했다. 그리고 뭐 중간에 그 유럽 축구도 보고 책도 봤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가 뭐 공부를 15시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아마 잠시 쉬는 시간에 유럽 축구 같은 것도 좀 보신 것 같은데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료를 좀 보느라 쉬지 못했다는지 찍고 싶고요. 그리고 회의를 가면 사실은 저희가 공식적인 것도 있지만 비공식적인 데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뭡니까? 외교할 때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스포츠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도 또 하나의 외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은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대선 기간에도 조금씩 인기가 올라간 게 뭐 여성들에게 그 음식 해서 제공한다든지 이런 그 오피셜한 거 이외에도 저는 충분히 외교에서 중요한 게 있다고 보고요. 네. 그 뭐 축구 잠시 봤다고 큰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에 함께 출연한 김재정 국힘당 의원은 비행시간이 15시간이다. 윤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자료 보느라 쉬지 못했다고 했고 중간에 축구도 보고 책도 봤다고 했다고 지적하며 물타기를 시도했는데요. 이어 공부를 15시간 계속할 수는 없으니 잠시 쉬는 시간에 보신 것 같다며 스포츠 음식 이야기를 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도 또 하나의 외교라고 생각한다. 축구 잠시 봤다고 큰 문제는 될 것 같지 않다. 좀 너그럽게 봐주시라고 두둔했습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라 뭐라 할 말은 없는데요. 이걸 변명이라고 해주는 저런 정치 집단에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까요? 전 진심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왜 됐을까요? 나라 꼴이 정말 잘 돌아간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교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2015년 위안부 합의 복원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체 뭐가 그렇게 급한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까? 엄연하게 말하면 저희는 피해자인데요. 가해자가 머리를 조아리고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해도 시원찮은 판에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은 무산됐지만 내달 10일 일본 참의원 선거 후 양국 고위급이 접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정부는 일본과 물밑 접촉을 통해 포괄적 관계 개선에 합의하고 8.15 광복 전후에 관련 메시지를 내놓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27일 윤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형해화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복원 정상화하자고 일본 측에 제안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전원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한일 관계에서 새로운 것을 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 것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합의가 있기 때문에 이를 되돌리면 된다는 기조인 것으로 안다며 사실상 남은 문제는 강제징용 문제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7월 10일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 측 고위 관계자를 만나 위안부 합의 복원을 포함한 포괄적 관계 개선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위한 민간 합동기구도 곧 출범시킬 예정인데요. 한국 정부에서 민간기구 구성과 위안부 합의 복원을 제안한 뒤 강제징용 문제는 장기적 현안으로 둘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친일 정부인가요? 박근혜 정부 당시 굴욕적인 일본 외교를 다시 재현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과거사 해법인가요?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겁니까? 벨도 자존심도 없는 건가요? 아무리 친일 정부라도 이렇게 대놓고 친일을 하지는 말아야죠. 왜 자꾸 옷을 안 입고 돌아다니십니까? 부끄럽지도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국민의 걱정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드리자는 저의 국회 정상화 제안에 여당 국민의힘은 또다시 채무이행, 빚쟁이 운운하며 언어 유희를 즐기고 있습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 돌아보면 지난 4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자신들의 의원총회에서 먼저 보증하고 국민 앞에서 자신들의 원내대표가 서명했던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찢은 쪽은 다름 아닌 여당인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이 합의와 약속 파기에 대해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양보도 없이 철벽같이 고집만 피고 있는 국민의힘은 역대 어느 여당도 보여주지 않은 국회 정상화를 의도적으로 가로막는 새 기록을 쓰는 중입니다. 문제투성이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청문을 패싱하고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로 원구성 협상을 계속 막고 있는 것이라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 비상한 시국에 대통령은 나토행, 여당 원내대표는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협상의 상대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대화 자체를 포기한 무책임한
협상농단입니다. 아무리 아마추어 정부, 야당 티 못 벗는 여당이라지만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도가 지나칩니다. 국정 운영의 두서도 없거니와 우선순위에서 민생과 협치는 밀려도 한참 뒤로 밀렸습니다. 출범 2달이 다 되어도록 국정의 갈피조차 못 잡고 매일매일 초단타 국정 운영에 빠져 있는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앞날이 위태롭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오후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고 집권 여당이 내팽개친 국회 정상화에 본격 시동을 걸겠습니다. 어제 약속한 대로 6월까지는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여당을 설득하는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그 사이 여당이 전향적인 양보안을 제시하길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입만 열면 입법 독주를 말할 때가 아닙니다. 여야 신뢰 회복이 우선이고 국회 정상화가 급선무입니다. 지금은 공항 체크인을 할 때가 아닙니다. 민생 체크인이 우선이고 국회 체크인이 급선무입니다. 여당 지도부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